자, 우리 유리함수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유리식은 다 할 줄 아는데 우리 유리식 계산은 뭐 다 인수분해만 할 줄 알면은 크게 어려울 게 없다 이렇게 하는데 유리식에서 딱 하나씩만 좀 복습해야 되는 게 있다면은 이거였습니다. A, B 분의 C라는 식을 하나로 좀 이게 그러니까 곱해져 있는 식을 하나하나로 나누는 게 필요하죠. 하나하나로 나눌 때 우리는 A 분의 1 빼기 B 분의 1을 하고 싶었다 이겁니다. 자, 얘를 통분해주면 어떤 식이 되느냐? A, B 분의 B 마이너스 A라는 식이 나오더라. 괜찮나요? 그러면 얘는 분모는 이제 맞춰졌으니까 분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B 마이너스 A 분의 C를 곱해주더라.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를 저는 부분분수 뭐 이런 식이고 검은색이 좀 안 나오네. 다른 걸로 해야겠다. 자, 그래서 얘를 저는 부분 분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것만 기억해두면은 아마 엔간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유리 함수를 들어가 봅시다. 유리식으로 된 함수인 건 맞는데 우리가 따지는 거는 다 1차 함수들로만 따지게 되는 거죠. 가장 간단하게 x분의 k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k가 0보다 클 때는 1, 4분면이랑 3, 4분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k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k가 0보다 작을 때는 2, 4분면이랑 4, 4분면에 나타나게 되더라. 이거는 다들 알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리고 이제 k 값이 예를 들어서 절대값 k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죠? 커질수록 축에서 더 멀어진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표현은 저는 완벽한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 축이라는 표현이 약간 불안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유리 함수에서 조금 많은 거를 겪어봤지만 저는 여기 x축이랑 y축을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그래프랑 그래프가 k 값이 이렇게 x 값이 엄청 커지면 그 x축 혹은 x값이 0에 다가가면 y축에 다가가기는 하는데 절대 만나지 않는 선이죠.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느냐? 점근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근선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점근선은 x축과 y축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x축의 그래프를 뭐라고 그랬더라? y는 0이라고 했고 y축의 그래프를 x는 0이다 이렇게 두자고 했었어요. 그랬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도형의 이동을 이용해서 여기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할 수 있더라. 그래서 y는 x분의 k를 x축으로는 p만큼 y축으로는 q만큼 평행 이동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켜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도형의 이동 때 배웠듯이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은 x 대신에 x-p를 대입을 해야 했었고 y 대신에 y-q를 대입을 해야 했었어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기 식에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y-q는 x-p분의 k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y는 하고 정리를 해주면 x-p분의 k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괜찮아요? 이거 식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점근선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기에 점근선은 어떻게 되느냐? x축이랑 y축도 똑같이 이렇게 됐으니까 x-p는 0, y-q는 0 이런 식이 된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뭐가? 점근선이 점근선이 아까 전에 x축이 y는 0이라 그랬는데 y 대신에 y-q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x는 p, y는 q라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얘 그래프를 한번 숫자를 대입해서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x-1분의 3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점근 일단 x축, y축부터 대략적으로 그리고 점근선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부터 따져줘야 되죠. 아이고 뭐가 떨어졌는데? 자, 점근선이 여기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는 1이 될 겁니다. x는 1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점근선 y, 또 다른 y 쪽의 점근선 여기 분수가 없는 형태라고 해서 y는 2, 그러니까 얘랑 얘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다. 그쵸? 그래서 y는 2 그래프를 점근선에 그리면은 대략 이런 식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점근선으로 나눠진 네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뜨면 여기가 3 값이니까 양수니까 아까 전에 점근선으로 나눠진 거에 1, 4분면, 3, 4분면이었죠. 괜찮습니까? 여기에서도 이 점근선으로 나눠진 거에 1, 4분면 그리고 3, 4분면은 이쪽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괜찮나요? 그치? 근데 정확히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x절편이나 y절편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y절편 확인하는 걸 조금 더 선호해요. y절편 넣으려면 x에다 0을 넣으면 되죠. 그치? x에다 0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내가 지금은 조금 잘못 그린 셈이 되었고 어떤 식이 될 거냐면은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요런 그래프가 될 것이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때 점근선과 x절편 혹은 y절편 뭐 이런 거 하나만 확인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이것까지 확인해서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더라.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여기 식을 한번 이제 그 분수 하나의 형태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y는 x-1분의 3 플러스 2 곱하기 x-1 이런 식이 되겠지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y는 x-1분의 2x 플러스 1 그래프도 그릴 수 있겠다. 사실 이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변형을 하는가? 요거에서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죠. 2x 플러스 1 분자를 분모로 한번 실제로 나눠보는 거야. 이런 건 예전에 공통수학 1에서도 해봤어요. 그치? 뭐 조리집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나눠도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그럼 몫이 이렇게 되고 빼주면 3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2x 플러스 1을 x-1 곱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쪼갤 수 있다. 이게 여기식과 똑같죠? 그래서 여기로 거꾸로 갈 수도 있게 되겠다. 괜찮나요? 이거 더럽게 잘 떨어지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1차식분의 1차식 이런 거에 대한 1차 함수도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러 갈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법까지는 다 알아보았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한 얘기가 260페이지의 4번 얘기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연습을 좀 해봅시다. 저번 시간에 좀 했어요.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라고 하면은 그래서 제가 7번 정도까지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7번부터 좀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유리함수 복습 좀 해야 되니까 여러분 다 하긴 했겠지만은 한두 문제씩만 이렇게 하고서 가봅시다. 자, 그 263페이지에 필수 7번에 2번만 해보고 넘어갈게요. 필수 7번에 2번 그래프만 해보면 y는 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1이 되더라. 그쵸? 그러면 얘도 직접 한번 미친 척하고 나눠줘 보자 이거지. 2x 플러스 1을 x 플러스 2로 나눴으니까 몫이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2x 플러스 4가 되고 몫이 마이너스 3이 되더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얘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x 플러스 2는 유지되는데 x 플러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식을 y는 2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 일부러 마이너스라는 걸 조금 더 강조를 했어요. 괜찮나요? 이렇게 바꾸고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다. 자, x축, y축 그리고요. 자, 점근선이 어디 그려지느냐 그러면은 여기 분모가 0이 되는 x 플러스 2가 0, 즉 x가 마이너스 2다. 여기에 대해서 그려지겠다. 괜찮습니까? 그렇지? 그런 다음에 y 점근선은 이렇게 여기 분수식이 없는 y는 2 그래프에 대해서 그려질 것이고 이렇게 점근선으로 4개가 나눠졌는데 여기 k 값이 음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점근선 이렇게 점선으로 나눠진 곳으로 기준으로 그래프가 2 사분면이랑 4 사분면에 그려지게 되겠다. 4 사분면은 여기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될지 잘 모르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자. 우리가 y절편 혹은 x절편, 저는 y절편을 조금 더 선호해서 y절편을 한번 생각해보자. y절편은 어떻게 구합니까? x에다가 0을 넣어서 구하잖아요. 그치? x에다 0을 넣어서 구해주면은 y는 2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 하니까 2분의 1 하고 나오더라. 즉 0,2분의 1을 지나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되겠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괜찮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더라. 뭐 x절편 구할도 이제 뭐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그거는 괜찮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겠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쪽에 이제 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8번에서 이겁니다. 자, 8번에서 y는 x-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치? 자, 그러면 얘도 직접 한번 바꿔줘보자. 이제 이건 익숙하니까 나누는 거는 생략할게요. 여러분도 금방 할 수 1차씩 나누는 건 어렵지 않게 금방 할 수 있으니까 x-2분의 마이너스 x-2 플러스 3 이런 식이 되어서 y는 마이너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3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의 그래프를 이동한 것이냐라고 할 수 있냐면 y는 x분의 3의 그래프를 x축으로는 x 대신에 x-2가 되었죠? x 대신에 x-2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우리 점근선 보듯이 이렇게 보면 이걸 y 플러스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y 플러스 1은 x-2분의 3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1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이거는 y축의 방향으로는 몇 만큼 이동한 것이다?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것이다. 정확히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A, B, C를 다 구할 수 있겠다. A는 3이 될 것이고 B는 2, C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이런 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필수 9번.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리함수 때 해서 해야 되는데 이참에 그러니까 하는 김에 다 하죠. 저번에는 아마 제가 이걸 스킵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참에 한번 해봅시다. 이게 유리함수 쪽에서 이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역을 제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9번이에요.
자, 9번의 문제를 보면은 이제 뭐 유리함수 요 식 자체는 우리가 이제 다루는 게 조금 익숙해요. x-1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플러스 4네. 얘는 빠르게 변형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2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계산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스킵을 할게요. 천천히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정의역이 어떤 특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거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였어요. 일반적인 경우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정의역이 한정이 되어 있죠. 이제 범위가 주어져 있는 거야. 마치 우리 이차함수에서 범위 주어졌을 때 최대 최소 구하듯이 괜찮나요? 그래서 범위가 마이너스 1초과 1 미만 또는 1초과 2 이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도 이상이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은 정의역이 없는 것처럼 전체 그래프를 그리고 그리고 거기서 일부만 여기 정의역 부분만 잘라내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치? 이렇게 잘라내는 거다. 자, 그래서 요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젠 정의역 신경 안 쓰고 얘 전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전체 그래프는 점근선이 x는 1이랑 y는 마이너스 2 쪽에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될 것이고 k 여기 분자의 값이 양수니까 여기 기준으로 1, 4분면, 3, 4분면에 그려지겠다.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1, 4분면은 여기죠. 3, 4분면은 여기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겠다. 괜찮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x절편이나 y절편 같은 것도 다 그려줄 수 있겠다. x절편은 y에다 0을 넣어야 되죠. 그치? x절편을 구해주려면은 y에다 0을 넣어야 되면은 0은 마이너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2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2는 이렇게 되겠죠? 2는 이렇게 될 테니까 이러려면 x가 2면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치? x절편은 2 하고 나올 것이고 y절편은 x에다 0 넣으면 되니까 이런 경우는 여기가 마이너스 4 하고 나오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정의역 부분만 이제 잘라보는 거예요. 여기 정의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근데 1이 왜 여기 빠져있냐면 1이 사실 점근선이기 때문인지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상 요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한 거예요. 다만 원래 여기 그 그래프의 전체 특성상 1 자체가 점근선이기 때문에 빠져서 실상 우리가 쓸 때는 엄밀하게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여기까지랑 1에서 2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그래프만 남겨놓게 되면은 자 여기 2보다 큰 부분 여기 부분은 싹 지우고 이렇게만 남겨둬야 하겠죠. 여기는 이제 점선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에서 우리가 남는 거는 마이너스 1에서 해당되는 점이 있겠죠. 여기 점 찍고 여기에서 왼쪽 부분 더 작은 부분은 없는 것처럼 점선으로 대충 찍어주고 실제로 있는 부분은 파란색으로 여기랑 여기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 몇을 지나냐? 이건 숫자 직접 집어넣어 보면 되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몇이냐?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서 쭉 내려가는 이런 형태일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이때 치역, 함수값이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3보다 더 작거나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치역은 어떤 식이 될 거냐면은 y가 마이너스 3보다 더 작거나 괜찮아요? 또는 저 위에 플러스 저 엄청 큰 수부터 여기 정확히 2,0까지니까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치역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어때요? 할만합니까? 일단은 그래프 전체를 그리고 정의역 부분만 이렇게 남겨놓고 그래프에서 치역을 구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리함수는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은 전체 그래프를 그리는 능력이 중요하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어떻게 문제 조건에 따라서 정의역을 쪼개든 뭘 쪼개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괜찮아요? 지금 태준이 어디냐면 265쪽이야.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범위가 치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해라 하면은 없어요. 왜냐면은 최대값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최소값도 없어요. 그 계속 내려갈 테니까. 하지만 다른 정역을 잡으면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괜찮아요? 그치?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우리 615 여러분 아마 이건 푸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넘기지 않는데 615번 혹은 617번 이런 거 풀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혹시 못했나? 못 푼 친구 있어요? 없나? 그럼 넘어갈게요. 혹시 한번 풀어보셔 모르겠으면 해설 보거나 이렇게 해보세요. 저한테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업 끝나고 오늘이 이제 사실상 그 특강은 마지막이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혹시 질문이 있거나 하거나 그렇다면은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정작 질문 없는 사람은 거의 없기는 해요. 그런 건 맞고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님 여러분 많이 기선 선생님 많이 대부분이죠 아마 태준 차주 선생님 아니고 그런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되는데 혹시 그런 선생님들이 바쁘거나 뭐하거나 한 거는 저한테 물어봐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10번. 자, 우리가 10번 여기에서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우리가 유리함수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점근선이 있고요. 점근선이 있고 점근선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더라 이런 식의 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점에 대해서 대칭이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기 점근선이 만나는 점에 대해서 점 대칭이다. 그래서 이렇게 대칭이고 이렇게 대칭이고 이렇게 대칭이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서 점에 대해 유리함수가 점 대칭이다.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만나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은 편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 10번에 1번 보면은 y는 x 플러스 1분의 ax 마이너스 2가 점 b, 5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그러면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b, 5가 점근선이 만나는 점이라 이거예요. 점근선의 교점이라 이거지. 그치? 자, 근데 우리는 점근선이 항상 어떤 식으로 그려졌냐면은 x는 몇, y는 몇 이런 형태로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점근선이 바로 이렇게 됨을 알 수 있다. 점근선이 x는 b, y는 5임을 추측을 할 수가 있다. 어때요? 괜찮나요? 그치?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우리는 그 식이 어떤 모양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냐? y는 5 플러스 x 마이너스 b분의 k 꼴일 것이다 라고 그래프의 형태를 추측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렇다면은 얘를 정리하는 것과 여기 그래프가 사실상 똑같아야 된다. 이거 푸는 건 그냥 단순 계산이 됐죠. 계산 마무리만 하러 가봅시다. 자, 저는 요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y는 x-b분의 5 곱하기 x-b 플러스 k 이렇게 되어서 5x-5b 플러스 k 이렇게 두었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분모가 똑같아야 되니까 b 값은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1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 b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는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여기도 플러스 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요 5 플러스 k 여기에서 그러면 a 값이 5로 확정이 되네요.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5 플러스 k가 마이너스 2니까 k는 마이너스 7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어쨌든 우리는 k 값은 우리가 중간에 한 거고 구해야 되는 값은 a가 5, b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것만 직접 구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이라서 점근선을 바로 추측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꼴을 생각해낼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뭐가 대칭이냐? 이제 점대칭인 것도 있지만 선대칭인 것도 있지요. 그치? 자, 가장 간단한 선대칭 예시를 들어보면은 가장 간단한 유리함수를 봅시다. y는 x분의 k가 가장 간단한 거죠. 그치? 자, 얘는 점근선이 x축이랑 y축이고 이렇게 k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칭이냐? y는 x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선 대칭이다. 괜찮나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점 대칭이 그럼 여기 이렇게 점근선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기울기가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두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서 선 대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기울기가 1이고 1 또는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요. 괜찮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두 직선. 그러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이랑 마이너스 1인 직선 두 개가 있겠죠? 그 직선 두 개에 대해서 선 대칭이다. 이러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거기 문제에 나와 있는 거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2번 한번 보러 갑시다. 자, 2번 y는 x 플러스 1이지? 마이너스 1이네. x 마이너스 1분의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변형해주면 2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3 이런 식으로 금방 변형이 될 겁니다. 이건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얘는 점근선이 어디랑 어디입니까? 점근선이 x는 1이랑 y는 2 이렇게 되겠지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서 점근선의 교점은 1,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의 내용이랑 이렇게 합쳐서 얘기를 하면은 자, 그리고 그래프를 한번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너무 엄청나게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 점근선이 x는 1이랑 y는 2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면은 자, 그리고 얘가 그래프가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냐? 여기 1,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괜찮아요? 그러면 1,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은 y는 x 플러스 1 이런 식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여기가 1,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1,2를 지나야 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요. 괜찮아요? 우리는 요 두 직선에 대해서 선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답이 y는 x 플러스 1이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는 1, B는 3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지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요거는 이것도 여러분 해보셨나요? 이거 저번 시간에 제가 막 잠깐 설명하다 말았는데 한 문제만 해봅시다. 620번 하나만 한번 해봅시다. 아니다 600 다 해야 되나? 620번이 그냥 다 있네요. 620번 하나만 해봅시다. 자, 620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식이 y는 x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3이더라.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 직선, 여기에 대해 선대칭인 게 y는 x 플러스 6이랑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대칭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 그러니까 x 플러스 6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이더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교점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에 교점이 점근선의 교점이 되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점근선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다. 이해가시나요? 그치?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은 얘네 둘의 교점이기도 하니까 구해주면은 4, 몇이 되냐 이거? 4 맞나? 잠깐만. 2x가 8이니까
EX가 8이니까 4 맞죠? 4, 10 맞는데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아이씨 마이너스 4네 그쵸? 그냥 4가 아니었지 마이너스 4,2 이러면 맞지? 그치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4,2더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4랑 y는 2더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식을 쓰면은 y는 2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뭐식이 이런 식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를 이제 정리해 준 게 요것과 똑같아야 되니까 얘를 정리해 주면 x 플러스 4분의 2x 플러스 8 플러스 k더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얘네 둘을 비교하면은 답이 금방 나오겠다. 따라서 우리는 A는 4가 되고 B는 2가 되고 뭐 문제에서 구하진 않지만 K도 마이너스 5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의 풀이 과정을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의 흐름의 과정을 이렇게 쭉 가본 정리해 익숙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11번입니다. 이제는 그래프를 보고서 식을 만들어 봐라 인 겁니다. 아까 우리는 이제 식을 주고서 그래프 그리는 건 익숙하니까 그래프를 줄 테니까 한번 식을 구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다행히 점근선이 거의 모든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점근선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x, y 절편이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거는 점근선이 어디랑 어디입니까?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랑 y는 마이너스 2 하고 주어져 있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 보고서 식이 어떤 모양이 될 것이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k 이런 꼴이 될 것이다. 괜찮아요? 그럼 우리는 k를 구해야 되는데 k 값을 이제 줄 때 하나의 뭔가 더 점이 필요하다. 여기 점이 사실 몇 콤마 몇인가? 0, 마이너스 1과 같잖아요. 그치? 0,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플러스 1분의 k 이렇게 되니까 k가 1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식은 y는 마이너스 2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이 될 것이고 그런데 얘를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 하나로 정리를 해야 되죠? 하나로 정리하니까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지.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더라.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 B 값도 마이너스 1, C 값은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더라. 어때요? 괜찮습니까? 점근선이랑 어떤 한 점 이 정도만 있으면 우리가 그래프를 다 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별로 어려울 건 없어가지고 자 그런데 623번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점근선을 따로 안 줬는데 정의역이랑 치역을 줬어요. 괜찮아요? 그치? 우리가 점근선의 의미가 뭐였냐면은 절대 그래프가 닿지 않는 곳이었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623번에서 정의역이 x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인 거겠죠. 똑같은 식으로 치역을 보면은 치역이 y는 4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점근선이 y는 4일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623번에 A는 2, B는 4 이렇게 나와서 답은 8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거 문제 풀이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2번이랑 13번은 일단 스킵을 할게요. 이거는 조금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유형이고 아마 본 수업 때 아마 열심히 하면은 한 번 더 들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14번의 별표 한번 쳐줍시다. 자, 우리는 이제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배우게 될 거예요. 요거를 하기 전에 먼저 내용 설명을 좀 할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내용 설명하는 쪽으로 좀 돌아갑시다. 어디냐면은 요 앞에
유리함수의 역함수 있는 게 261페이지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자, 역함수가 뭐였냐부터 간단하게 하고 갑시다. y는 fx 이런 식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은, 그치? 역함수는 역함수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f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놓고 f 인버스 이렇게 불렀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역함수는 어떻게 했냐? 이게 y는 x 대칭이었기 때문에 x랑 y의 위치를 서로 바꿔서 정리를 하는 거였더라. 괜찮습니까? 이렇게 쭉 정리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일 거예요. y는 x-1분의 3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얘에다가 역함수를 취하면은 x랑 y의 식이 뒤바뀌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식만 쓰면은 x는 y-1분의 3y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얘를 정리해주면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딱 봐도 엄청 더럽겠죠. 그치? 가능은 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얘를 3 플러스 y 마이너스 1분의 4 이런 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x 마이너스 3은 y 마이너스 1분의 4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역수를 취해가지고 역수를 취해서 4분의 y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4 곱해주면은 y-1은 x-3분의 4 이렇게 되고 따라서 y는 1 플러스 x-3분의 4 이런 식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는 있어요. 그 어려운 건 아닌데 지금 봐도 계산 과정이 여러 번 들어가잖아요. 그치? 조금 귀찮다 이겁니다. 물론 이것도 할 수는 있어야 돼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공식도 하나 알아두면 좋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공식 y는 거기에 식 그대로 따라갈까? ax 플러스 b를 cx 플러스 d로 나눈 이런 함수의 역함수는 이건 공식이 있습니다. 요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다른 건 그대로 여기 b랑 c는 유지가 돼요. 그래서 cx랑 플러스 b는 유지가 되는데 여기에서 뭐랑 뭐가 바뀌냐면은 a랑 d가 위치가 바뀌고 위치와 d, a와 d의 위치 부호 이걸 두 개가 바뀝니다. 그래서 d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a가 들어가고 이거 색깔은 좀 변형을 해야 되겠다. cx 마이너스 a가 되고 a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마이너스 d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더라. 그래서 요거는 외워두면은 계산을 조금 빨리 할 수 있다. 어때요? 괜찮나요? 요거는 요런 계산을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걸 해두면 계산이 조금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공식도 한번 외워두자. 오케이? 거기에 있는 증명이나 이런 건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내신 대비할 때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밑에 식 하나만 보면은 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7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호랑 위치를 바꿔야 될게요. 여기 3x랑 2 요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역함수를 취해주면은 y는 x-3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이런 식이다 라고 외워서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똑같이 얘를 이렇게 똑같이 아까처럼 바꿔서 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를 조금 빨리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70페이지에요. 자, y는 x-1에 ax 플러스 3 요거가 f 역함수와 같다. 자, 그럼 우리는 첫 번째로 이거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 건데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냥 공식이라 그러면 좀 무슨 공식인지 좀 애매하니까 역함수 공식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 역함수 공식을 쓰면은 우리가 익히 아는 거대로 쓰면 됩니다. 바꿔줘야 될 게 마이너스 1이랑 a의 위치와 부호를 바꿔줘야 되죠. y는 x-a분의 x 플러스 3 이렇게 되더라. 괜찮아요? a랑 1의 마이너스 1 위치랑 부호를 얘네 둘이가 서로 똑같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분모가 똑같아야 되니까 a는 1이 되고 a가 1이면은 정확히 x 플러스 3이랑 ax 플러스 3이 똑같다는 것도 정확히 맞아 떨어지겠죠? 그래서 a는 1이다. 이렇게 바로 공식 한 방으로 딱 구할 수도 있다. 괜찮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를 정석적으로 풀려면은 이렇게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 이건 너무 좀 딸깍에 가깝고 이런 것도 뭐 빠르게 나중에 내실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우리 정석적으로 하면은 역함수가 같다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역함수가 뭐였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거였어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잠깐만 여러분 유리함수가 어떤 1차 함수 특히 기울기가 1인 거에 대해서 대칭이다. 아까 전에 앞에서 배운 거 뭐 떠오르시지 않아요? 그치? 뭐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기울기가 1이랑 마이너스 1인 거에 대해 선대칭이다. 괜찮아요? 그거를 떠올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점근선의 교점 아까 전에 그거랑 선대칭 이야기를 해서 선대칭 이거를 해서 y는 x의 대칭이더라 이렇게 만들어 내갈 것이다. 괜찮아요? 왜냐면은 f랑 f 인버스가 같다는 게 y는 x에 대해서 y는 fx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더라.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해가십니까? 사실 이게 정석적인 풀인데 너무 이거 공식 하나 딸깍으로 이제 풀리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것도 이제 뭐라 그러냐 서술형 느낌으로는 이렇게도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점근선의 교점을 구해주면은 y는 x-1분의 ax 플러스 3 얘를 이제 변형을 해주면은 점근선을 그에게서 a 플러스 x-1분의 뭐여야 되냐 3 마이너스 a 뭐 이런 3 플러스 a구나.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점근선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점근선은 x는 1이랑 y는 a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1,a를 점근선의 교점이 1,a잖아요. 1,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려면 y는 x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해 선대칭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네 둘이가 똑같아야 돼. 괜찮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여기가 이게 y는 x와 같아야 하니까 따라서 a는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지금 요 풀이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도 푸는 게 원래 좀 정석적이고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도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좀 공통 수학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뭔가 문제를 풀 때 한 가지 방식으로만 풀면은 꼭 뭐라 해야 되지? 엿되게 좀 망하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공식으로 인한 뭔가 되게 쉬운 지름길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지름길만으로 문제가 잘 안 풀리는 유형이 꼭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수학은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그 전 세대 혹은 그 사람들이 내려고 엄청나게 고민을 맨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난 뭐 서울대 나오고 뭐하고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쥐어짜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뭔가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안 풀리게끔 문제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방식 최소 2가지, 3가지, 최소 2가지 정도로 풀 수 있게 여러분이 이렇게도 풀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도 풀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계속 갖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공통수학 1, 2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수학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능 준비하는 동안 그런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뭐 하나만 해볼까요? 628번은 너무 쉽나? 이거는 좀 쉬울 것 같고
629번에서요, 여러분 629번에서 요 말만 한번 해석해 볼까요? 629번에서 f.g의 x가 x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y는 x 그래프를 우리가 함수에서 뭐라고 했냐면 항등함수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항등함수라고 했었고 항등함수를 이제 i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덴티컬이라고 같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이렇게 x라는 거는 항등함수 i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둘을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었다는 얘기는 g가 f의 역함수 혹은 f가 g의 역함수이다. 서로가 역함수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더라. 괜찮습니까? 요거 다시 한번 그 합성함수 할 때 합성함수와 역함수 관련된 거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629번 한번 풀어볼까요? g가 결국 역함수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629번 한번 해봅시다.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g가 f의 역함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g가 f의 역함수다라고 했으니까 gx를 구하려면 여기에 역함수 보면은 fx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x-2분의 2x 플러스 1이잖아요. 그치?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게 마이너스 2랑 2의 위치랑 부호를 바꿔줘야 되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바꿔주면은 x-2분의 2x 플러스 1 뭐야? 똑같네? 이렇게 나오겠죠? f랑 g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629번 괜찮니? 공식에다 적용을 했다고 칠 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g당 g의 3이더라. 그럼 얘는 식으로 이제 하나 그 합성함수 꼴이 아니라 그냥 큼지막하게 쓰면 g3에 또 g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g3은 x에다 여기다 3을 넣어보는 거잖아. 여기다 3 넣어보면 3-2분의 2 곱하기 3 플러스 1 해가지고 7 하고 나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g의 7 값을 구하면 될 것이고 7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은 7-2분의 2 곱하기 7 플러스 1 해서 3 하고 나오게 되겠더라.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답은 3 하고 나오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사실 그러니까 요거 계산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이 629번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이렇게 f랑 g가 서로 역함수 관계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함수 이전에 그냥 함수 단원에서 배웠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유리함수였고요. 이제 조금 쉬었다가 무리함수 나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진짜 이제 계약이 얼마 안 남았죠. 진짜로 고1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기도 한데 어쩌겠어요. 3년 잘 버텨야죠. 저는 이상하게 고등학교 때 기억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고1, 2까지의 기억은 그래도 꽤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고3 때의 기억은 남아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생각해보면 진짜로 집학원만 갔던 것 같고 뭐 이건 저 이야기긴 한데 제 고등학교 때 인생의 낙이 뭐였냐 하고 물어보면은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학교에서 한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그 집으로 와서 이제 6시쯤부터 이제 학원에 그리고 저희 때는 10시에 끝나는 게 아니고 10시에 끝나는 그 법이 없었기 때문에 학원에 새벽 2시까지 있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학원에 거의 매일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유 시간이라고 할 만한 게 4시 반 학교 끝나고 학원 시작한 6시까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집에 가서 간단하게 저녁 먹고 학원으로 뭐 셔틀 타러 가고 뭐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그 시간에 여유 시간이 한 10분 15분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오락실에 있었어요. 거기서 딱 그 한 3판 정도 하면 10분 15분 걸렸거든요. 그거 하는 게 내 인생의 정말 유일한 낙이었던 것 같아. 뭐 어쨌든 그런 적이 있어. 그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날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칙칙한 삶이었다 싶긴 한데 뭐 그 사실 세세하게 찾아보면 없진 않지만은 조금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조금 중학교 때에 비하면 약간 어두운 그런 고등학교 생활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동안 뭔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뻘소리였고 이제 무리함수를 배우러 갈 겁니다. 유리함수가 되었으면 당연히 무리함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유리함수 배웠을 때 유리식 배우고 유리함수로 들어갔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도 당연히 이걸 배우기 전에
무리식부터 배우고 가야 할 겁니다. 그러면 무리식이 무엇이냐? 당연히 무리수, 루트가 들어간 식이겠죠. 괜찮습니까? 제일 단순하게 보면은 루트 x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괜찮아요? 그치? 조금 더 뭐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뭐 조금 더 많이 하면 x-2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3x 플러스 1분의 3 뭐 이런 식도 있을 겁니다. 뭐 다양하게 무리수가 들어간 식이면 뭐든지 오케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리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루는 건 다 실수 범위 내에서만 다룬다 이겁니다. 실수 범위 내에서만 다뤄야 되다 보니까 그냥 루트 x가 실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숨겨져 있어요? 루트 안의 값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괜찮아요? 그치? x-2 루트 x-2가 실수라면 루트 안에 x-2가 0보다 큰, 즉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3x 루트 안에 3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또 무엇도 있냐면은 루트 3x 플러스 1 분모가 0이어서도 안 돼요. 괜찮습니까? 요거를 모두 합치면은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야 하더라. 뭐 이런 식의 조건이 있을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무리식일 때는 항상 무슨 조건이 있다? 무리수 안의 값이 이렇게 있는 x 값들에 대해서 조건이 붙더라. 그러니까 조건이 일종의 숨겨져 있는 겁니다. 모든 무리수 뒤에 무리함수 문제를 풀 때는 항상 x 값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 밑에 무리식 계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치? 다 알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뭐 중3 때도 해봤고 지금 그 무리수 복소수 단어할 때도 해보고 이러셨을 거라서 요거는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유리화하는 거 이런 거 모르는 친구는 없죠. 그치? 자 647번 한번 봅시다. 이거 한 문제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무리식이 있어요. 1번이 아니라 2번을 해볼까? 자 2번 해보면 루트 x-1 마이너스 루트 2x-4 이런 식이 있더라. 자 얘가 실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식 여기가 실수가 되려면 x-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x-4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얘네 둘이 동시에 성립을 해야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여기 주황색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니까 얘네 둘의 교집합 겹치는 부분을 하면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야 그 두 식이 모두 실수가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한번 3번, 4번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리화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648번에 3번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적으면은 647번에 3번, 4번 그 다음에 648번에는 3번 하나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649번에는 2번만 해보세요. 연습만 좀 해보고 계산 연습만 좀 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다 하셨을까요? 자, 647번에 3번을 보시면은 여기 3번 식이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x분의 1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첫 번째 x 플러스 3 여기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치? 그런데 여기는 이제 2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고 싶은데 얘가 분모잖아요. 분모는 어떤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야? 0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0보다 커야 하겠다. 이런 식의 부분을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 범위는 마이너스 3 이상 2 미만 이런 식으로 답이 쓰여지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똑같은 논리로 이제 4번의 답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x가 2분의 1 이상 4 미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요. 괜찮나요? 오케이.
자, 다음에 48번에 3번은 답만 쓰겠습니다.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을까요? 유리와 뭐 곱해야 되는지 이런 건 익숙하시죠? 그치? 분모 분자에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3 이렇게 곱한 거고요. 649번의 답은 3 마이너스 x분의 8x 이렇게 나와야 할 겁니다. 혹시 다 맞았을까요? 좀 틀린 친구 있나요? 없나? 한번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와서 여기는 무리식은 뭐 엄청 복잡한 건 없어요. 계산이 조금 귀찮아서 그렇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리 함수 유리식보다 무리 함수 쪽이 계산은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물론 여기도 이제 루트가 들어가고 분모가 들어가고 하면 어렵게 하지만은 자, 필수 1번입니다. x가 루트 3일 때 식에서 루트 x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1분의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을 구하여라. 자, 근데 얘를 시작하자마자 x가 루트 3인 걸 요 안에다 집어넣으면 루트 안에 또 루트가 들어가는 이런 이상한 꼬라지가 생기겠죠. 물론 뭐 그것도 식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걸 계산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얘를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x에다가 루트 3을 대입하는 뭐 이런 식으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괜찮겠어요? 이런 거 뭔가 식을 먼저 간단하게 하고 대입하는 건 가장 뒤에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자, 그럼 얘를 최대한 간단해져. 여기 분모 분자에 뭘 곱해줘야 되냐?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되겠다. 괜찮아요? 분모 분자에 똑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분모는 이렇게 합차 공식 꼴이 되어서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될 거고요. 여기는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 전체의 완전 제곱 이런 식이 되겠다. 여기까지 가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 분모 계산해주면 그냥 2만 남겠죠. 2분의 여기 계산해주면 앞에 거 a 제곱하면 x 플러스 1만 남고 마이너스 2 루트 x 플러스 1 루트 x 마이너스 1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만 남게 되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은 얘네 둘이 이렇게 더해주면 2x만 남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여기는 일단 그대로 내비두자. 이렇게 한 다음에 2니까 싹싹 나눠져서 이렇게 남게 되고 요거는 그냥 합쳐질 수 있죠. 루트 안에끼리.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합쳐질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x가 루트 3인 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얘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하면 3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되겠죠. 따라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것이 답이 되겠다. 뭐 별로 어렵진 않죠? 계산이 귀찮아서 그렇지 뭐 제가 계산가당 하나하나 써서 그렇지. 자, 그래서 뭐 하나만 해보시냐 여러분. 650번에 2번이랑 651번 두 개만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650번에 2번이에요. 자, 얘는 루트 x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분의 x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둘의 분모를 통분하려면은 얘네 둘을 곱한 꼴이 되어야 되겠죠? 분모 얘네 둘을 통분을 하면은 뭘로 통분을 하냐? 여기 둘을 곱한 꼴인데 얘네 둘을 곱하면 x 마이너스 1에서 1로 통분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얘가 이제 이렇게 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곱해줘야 될 게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 여기는 분모가 일부러 1 이렇게 된다고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는 계산할 때 안 써도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1분의 x의 루트 x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뭐만 x 루트 x는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 뭐만 살아남냐면 마이너스 2 루트 x 마이너스 1 얘만 이렇게 살아남겠다. 어때요? 괜찮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다음에 651번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x가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 y가 루트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루트 x 플러스 루트 y 분의 루트 x, 반대구나. 여기가 분모가 마이너스네. 루트 x 플러스 루트 y 이렇게 해야 된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 우리가 아까 전에 한 거랑 비슷하게 여기 식부터 정리를 해줘야 할 겁니다. 주어진 식부터 먼저 간단하게 하고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치? 얘 간단하게 좀 분모 분자에 루트 x 플러스 루트 y를 곱해줘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분모는 이렇게 합쳐지면 x 마이너스 y가 될 거고, 여기는 루트 x 플러스 루트 y 전체의 완전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를 풀어서 써주면은 x 마이너스 y분의 x 플러스 y 플러스 2 루트 xy 이런 식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제 x랑 y를 보면은 얘네가 조금 더 정리될 여지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는 이거 유리화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서 루트 2 플러스 1이 될 거고,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x랑 y를 정리하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x 빼기 y 둘이 빼주면은 2만 남게 되겠죠. 2분의 둘이 더하면 2 루트 2 이렇게 되고,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둘이 곱하면은 x, y는 1이 되겠죠. 그치? 이렇게 되어서 계산 결과는 루트 2 플러스 1과 같더라.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치? 이런 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계산 연습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무리식은 뭐 이 정도면 됐고요. 이제 무리 함수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무리 함수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무리 함수는 당연히 y는 fx 꼴인데 무리식 형태여야 되니까 여기에 루트가 끼어 있어야 할 겁니다. 뭐 이런 식이겠지요. 그치? 이런 식인 경우일 텐데, 자,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다루는 거는 얘네가 죄다 실수 레벨에서 다루기 때문에 복소수는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fx 그 루트 여기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루트 안의 값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라는 조건이 필요할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을 쓴 순간 이런 조건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제일 뭐 간단한 예시로 뭐 이런 걸 한번 예시로 들어봤다 치면은 루트 2 마이너스 x다 이런 걸 하는 순간 여기 순간에 요 식을 썼다.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이 식만 썼다고 해도 여기 루트 안에 2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포함이 된다라는 거지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한 무리함수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가장 간단한 거 y는 루트 x라는 식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얘는 루트 안의 값인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우린 이걸 조금 더 세련된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정의역이 되겠죠.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치? 정의역 뭐 집합으로 표현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면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루트 값은 항상 양수잖아.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따라가는 y 값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우리는 이거를 조금 더 좋은 말로 뭐라고 하냐? 치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리함수의 특징은 뭐냐? 정의역이랑 치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요 무리함수에서는 이렇게 식만 보고서 정의역과 치역이 이렇게 확정된다. 그것도 이렇게 모든 실수가 아니라 특정한 구간으로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1, 4분면이랑 4, 4분면이잖아요. 괜찮아?
그치? y가 0보다 큰 부분은 1사분면이랑 2사분면. 즉 우리가 얘를 그리면 얘는 1사분면에만 그려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얘는 항상 원점을 지날 거고요. 그래서 그래 뭐 1,1 지날 거고 2, 루트 2 지날 거고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요런 모양이 나오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또 있냐면은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볼게요. 루트 마이너스 x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돼야 되냐? 정의역이 루트 안의 값, 그치?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즉 얘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정의역이 있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여기 루트 전체의 값은 어쨌든 0보다 클 거기 때문에 치역 y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때 x는 0보다 작고 y는 0보다 크다. 이런 게 몇 사분면입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가 2사분면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의 그래프는 2사분면에 여기에만 그려질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 그래프는 똑같이 그려주면 여기 그래프를 y축 대칭한 거랑 비슷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또 하나 해볼까요? 이제는 이렇게도 해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x입니다. 그러면 정의역은 이거는 쉽죠? 얘는 정의역이 그냥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될 것인데 치역이 조금 이상해요. 자, 여기 루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마이너스가 한번 붙었으니까 여기 전체는 0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치? 그래서 치역이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무리함수를 구하실 때는 그리거나 뭐하거나 할 때는 항상 정의역이랑 치역을 미리 써두고 그래프를 그리러 가야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은 데는 여기 3, 4분면이네요. 괜찮아? 반대구나.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은 건 여기 4, 4분면이네. 괜찮니? 4, 4분면에서 그려지니까 이렇게 될 거. y는 루트 x 그래프를 x축 대칭한 모양이랑 비슷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귀찮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왔다. 마이너스가 좀 많지만 해봐야죠. 자, 얘는 절대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커야 되니까 x가 0보다 작은 정의역을 가져야 할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런 다음에 y 값은 여기 루트 값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더 붙어 있으니까 전체 값은 0보다 작거나 같겠죠. 즉 y 값도 0보다 작은 치역을 가질 겁니다. 그럼 x 값도 0보다 작고 y 값도 0보다 작은 곳이 어디냐? 제 3, 4분면이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3, 4분면 쪽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다. 그래서 각 4분면마다 이렇게 하나씩 그래프가 있는 형태더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이 이야기가 제가 지금 한 게 어디냐면은 2번, 279번에 279쪽에 2번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하나 나눈 것뿐이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A 배를 했다. 뭐 이런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A가 양수냐 음수냐 이런 것만 좀 따져주시면 되고 하나 이것도 해볼까요? Y는 루트 3X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정의역이랑 치역을 먼저 생각해줘야 돼요. 정의역은 3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냥 3으로 나눠도 돼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요. 그 다음에 루트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치역도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금방 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런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그래서 1, 4분면에서 그려지는 이런 형태랑 비슷할 건데 자, y는 루트 x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게 내가 이 레퍼런스로 한번 그려놨어요. 그러면 y는 루트 3x는 얘보다 루트 3 곱하기 루트 x니까 여기에 모든 값보다 루트 3만큼 클 거 아닙니까? 루트 3배만큼 클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식이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a 값에 따라서 y는 루트 x가 더 커질 수도 있고 a 값이 혹시 1보다 작으면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요것도 해보자고. y는 루트 마이너스 2x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돼야 돼? 정의역이 마이너스 2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치역은 그냥 그대로 루트 자체랑 똑같으니까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이렇게 둘이 합치면은 2사분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2사분면에서 그려질 건데 예시로 아까 전에 y는 루트 마이너스 x 요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놔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얘 그래프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요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 y는 루트 2x랑 비교하면은 y는 그냥 루트 2x랑 비교하면 얘네 둘이는 서로 y축 대칭인 형태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 a 값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것이더라. 그래서 항상 제가 계속 여기서 계속 비슷한 예시만 들었는데 무리함수를 그릴 때는 항상 뭘 따져줘야 된다? 일단 정의역이랑 치역을 구하고 나서 그래프를 그리러 가야 돼요. 그냥 마구잡이로 그리러 가면 안 돼요. 마치 그 유리함수일 때는 그 점근선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러 가는 것처럼 무리함수에서는 정의역이랑 치역을 구하고 가야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오케이. 요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네들을 평행 이동을 해볼 겁니다. 그치? 아까 전에도 유리함수 되었으면 평행 이동 해봤잖아. 그치? 이런 식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가장 간단한 숫자부터 한번 해봅시다. 숫자로 한번 해볼게. 자, y는 루트 2x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는 2만큼 평행이동을 해봅시다. 자,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봤어요. 자, 그러면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은 x 대신에 무엇을 대입해야 됩니까? x-1을 대입해야 돼요. 그렇죠? 다음에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해야 된다면 y 대신에 y-2를 대입해야 됩니다. 요거를 여기 식에다가 대입해서 집어넣으니까 y-2는 루트 2에 자 여기에서 x 대신에 x 마이너스 들어갈 때 여기 전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가 쳐져야 돼. 여기 괄호 조금 주의해 주세요. 알았지? 이런 거 조금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얘는 식이 어떤 모양이 될 거냐? y는 2 플러스 루트 2x 마이너스 2 이런 식이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우리가 무리함수는 항상 정의역이랑 치역을 미리 구하고 가야 돼요. 자, 정의역은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가 있는 여기 안에 2x-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정의역이 나올 거예요. 괜찮나요? 나중에 정식으로 쓰면 이렇게 집합 형태로 써야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범위로만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치역이 조금 어려운데 자, 치역은 어떤 아이디어에서 시작하냐? 루트가 있잖아요. 여기 루트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거기다가 2를 더했으니까 여기 전체 값은 y는 2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다. 어때요? 괜찮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정의역이랑 치역을 구했으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리러 가봅시다. 자, 얘는 x가 1보다 커야 되니까 x가 1이라는 마치 점근선처럼 했는데 점근선은 아니고 여기보다 큰 여기 오른쪽에 대해서만 그려질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치역 y는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y는 이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보다 더 위쪽 즉 우리는 여기 점근선으로 나눠진 거에 1사분면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x에다 1 한번 넣어봅시다. x에다 1 넣으면 1,2 여기를 지나겠죠.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쭉 가는데 y는 루트 2x랑 비슷하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y는 2 플러스 루트 2x 마이너스 2 이런 식이 되겠더라.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여기 지나 뭐 혹시 하나만 더 해주자면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은 어떤 식이 될까? 3 집어넣으면 여기가 6에서 4 해서 여기 3,4를 지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정도만 더 해주면 정말 완벽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점 하나 정도만 더 찍어주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그리고 여기 시작하는 지점, 여기 말하자면 시작하는 지점 1,2가 뭐랑 같아? 이렇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 간 1,2 점이 여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괜찮나요?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 정의역이랑 치역을 구하고 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 괜찮나요? 그치? 그래서 이거 사실 이게 거의 전부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 좀 하러 갑시다. 여러분 한번 654번에 1번, 3번 한 번만 구해주세요. 654번에요. 1번, 3번이 아니라 2번, 4번 한번 해볼게요. 2번, 4번이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655번 그 밑에 거는 뭐 하나만 해볼까? 4번 한 번만 그려봅시다. 655번에 4번. 자, 654번입니다. 654번에 정의역을 구해라. 2번. 얘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2더라. 자, 그러면은 얘는 정의역을 구하고 싶으면 결국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정식으로 쓰면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더라. 근데 이렇게 정의역을 구하라고 이렇게만 쓰면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원래 정확하게 쓰려면은 정의역은 집합이잖아. 그쵸? 그래서 정말 완벽하게 써야 되면은 집합의 그 원수, 조건 대시법으로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아닌데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치역은 여기 루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치역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뭐라는 거야? 미안합니다. 시리가 돌아올 줄 몰랐어.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치역을 시리라고 들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y가 0보다 작거나 같게 되겠다. 괜찮나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사실 이 4번은 그냥 좀 재미있으라라고 한 거예요. 예전에 배웠던 게 갑자기 튀어나올 겁니다. 자, y는 1 마이너스 루트 x 제곱의 루트인데, 자, 그럼 얘 정의역을 구해야 되면은 당연히 루트 안의 값이 1 마이너스 x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렇지? 그런데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우리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2차 부등식일 겁니다.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은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이렇게 만나는 그래프가 되겠죠?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 부분 따라서 정의역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정식으로 쓰면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더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렇지? 치역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근데 제가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요게 여기에 좀 재미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사실 뭐 그렇게까지 재미있는 건 아니긴 한데, 자, 우리가 요거 식을요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루트가 좀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어. 제곱해 봅시다. 그래야 루트가 없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본식 같지 않아요? x제곱 넘기면 어떤 식이 되냐? 이렇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뭐예요? 원의 방정식이죠. 그치? 근데 얘는 우리 원의 방정식 예전에 얘기했던 그냥 원의 방정식은 절대 함수가 아니었죠.
그치? 근데 얘는 어떻게 식으로 나타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의역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사실 문제가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치역이 어떻게 되냐면은 루트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치역이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리면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잖아. 근데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를 싹 y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지우고 얘는 사실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 원이지만 얘는 뭐냐면은 반원이 되는 거예요. 윗부분만 이렇게 그림.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더라.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몰라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더라라는 거지. 자, 이렇게 654번 했고요. 자, 655번에 4번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지금 몇 쪽이냐면은 281쪽이에요. 자, y는 마이너스 x-2 플러스 1. 자, 제가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그 정의역이랑 치역부터 구하고 하자라고 했어요. 자, 정의역은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치역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치역을 계산하는 방법은 처음에 루트부터 시작합니다. 루트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괜찮아요? 얘가 요 뭐이냐면 일단 마이너스 1부터 곱해야 돼.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 거기다 1을 더해줘야 되니까 얘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y니까 우리는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지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의역이랑 치역을 구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러 가자. 자, x가 2보다 작아야 되고요. 2보다 작은 여기 왼쪽 이렇게 그려져야 될 거고 y는 1보다 작아야 할 거니까 1보다 아래쪽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여기 파트일 것이다. 괜찮나요?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 확정할 수 있을 거고 시작하는 지점은 항상 여기 둘이 만나는 점 2,1부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방향에서 왼쪽 아래 이렇게 방향이 향하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이 되겠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x절편이나 y절편 구해줄 수 있겠죠? x절편 구해주면은 x에다가 몇이냐 2 넣으면은 x에다 0 넣으면은 잠깐만 내가 제대로 한 거 맞나? 응. x가 2보다 큰데 그치 내가 그래프를 범위를 잘못 잡았죠? 왠지 이상하더라. 미안합니다. 이게 음수가 나오니까 자 다시 내가 여기 방향 설정을 잘못했어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보다 잘못해가지고 여기를 구해줘야 돼. 괜찮아요? 그래서 칠해줘야 되는 부분이 여기가 되겠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겠더라. 괜찮나요? 그러면 이제 x축이랑 만나는 점이 하나 있으니까 x절편을 구해주면 y에다 0 넣어주고 따라서 여기가 3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다. 3,0을 지난다 이런 식이죠. 괜찮나요? 그래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제 이런 거랑 다 똑같은 연습을 하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자. 정의역이랑 치역을 구하고 이렇게 한다. 자, 필수 4번입니다. 여기에 1번. 자, y는 루트에 2x 플러스 4에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정의역이랑 치역부터 구할까요? 정의역은 루트 안의 값인 2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치역은 루트 안의 전체 값이 루트 2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1을 더해주면은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바탕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된다. 커야 되면 여기 오른쪽이고 y는 1보다 커야 된다. 여기 오른쪽이 되니까 여기 기준으로 여기에 그려질 거고 그래프는 여기 둘이 만나는 점 마이너스 2,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 y 절편이 있네. y 절편에 x에다 0 넣어주면은 0,3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되겠지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지우고 2번도 뒤이어서 해봅시다. 자, 2번에서는 y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더라. 자, 복잡하긴 한데 하나하나씩 하면 돼요. 자, 정의역부터 외워봅시다. 정의역은 루트 안의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즉 2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치역은 항상 뭐에서 시작하냐면은 루트 값이 루트 2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얘가 이모에 일단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돼. 그러면 부등호도 바뀌겠지요. 그런 다음에 1을 빼줘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야. 이게 사실 y죠. 그래서 우리는 치역이 y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역이랑 치역을 쓰면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2보다 왼쪽.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아래쪽. 그래서 우리는 얘가 겹치는 여기에 대해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그래서 그래프를 완성해주면은 얘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이 방향이 다 정해주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y절편 x에다 0 넣어서 하나만 더 계산해주면은 얘는 뭐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y절편이 구해지기도 하겠지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 계산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는 한번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금방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서 필수 3번만 하고서 잠깐 쉽시다. 자, 얘는 y는 루트 4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했더니 그렇게 평행이동을 했더니 y는 루트 8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와 똑같아졌다라네요.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도형의 이동에서 배운 거 그대로 따라오면 돼요.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면 x 대신에 무엇이 대입해야 되냐? x 마이너스 a, y 대신에 y 마이너스 b가 대입되어야 합니다. 괜찮을까요? 그치? 자,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합쳐서 집어넣어주면은 y 마이너스 b는 루트 여기가 중요한데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a가 들어가니까 괄호에 조금 주의해 주셔야 돼. 그래서 4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a 이런 식이 되어야 합니다. 괜찮을까요? 그치? 괄호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여기 괄호 부분에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 모양이 조금 중요하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해주면 여기는 4 플러스 2a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다. 얘네 둘이 완전히 똑같아야 되니까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은 4 플러스 2a가 8이더라. 동시에 1 플러스 b가 마이너스 5더라. 따라서 a는 2, b는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요. 어때요? 괜찮나요? 여러분이 이때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진짜 괄호 들어갈 때 이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뭐 계산상 틀릴 일은 없다. 다만 그런 거를 헷갈리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래요. 식이 복잡해 보이잖아. 그래서 하나만 풀고 끝내봅시다. 요거랑 똑같은 문제 658번 하나만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어렵진 않아요. 자, x축 원래 y는 루트 ax 마이너스 3 플러스 2 그래프를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c만큼 이동했다고 치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b, y 대신에 y 마이너스 c를 대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합쳐주면은 y 마이너스 c는 루트 a에 자 여기가 조금 어렵다. 자 x 대신에 x 마이너스 b가 되니까 정확히는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차라리 편해요. 오케이?
그래서 yx-b-3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해주면은 자 y는 루트 ax-ab-3 플러스 2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다. 요것이 요렇게랑 같아야 되니까 a는 5 하고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3이 2여야 되고 동시에 2 플러스 c가 0이어야 되더라. 이런 연립방정식이 나오게 되겠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b만 구하면 되니까 사실상. 그래서 여기에서 a는 5, c는 마이너스 2, 여기 a 5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3이 2니까 b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세 개 값을 금방 다 구해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 b, c 모두를 곱해주면 답은 10 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어렵지 않다. 무리함수가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계산이 조금 귀찮아서 그렇지 개념상 난이도는 유리함수가 훨씬 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되겠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하러 갑시다. 여러분 혹시 커피 필요해요? 종강 기념 커피? 네. 자, 아까 전에 그 유리함수에서도 정의역이 따로 주어졌을 때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거랑 비슷한 아이디어입니다. 자, 일단 y는 마이너스 3x 루트 3x 플러스 6의 루트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정의역이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정의역을 일단 하기 전에 요거 전체부터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 그래프부터 그려보자. 그래프를 그리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면은 정의역이랑 치역이 필요하겠죠? 정의역은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커야 돼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0보다 커야 된다. 풀어주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치역은 여기 루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러 가보자. 그래프를 그리러 가보면은 x는 2보다 작고 왼쪽이고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여기 위쪽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원하는 거는 지금 여기 부분이겠죠. 이 사분면 부분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가는데 y절편이 어떻게 되냐? y에다 0 넣으면은 루트 6 마이너스 1가 양수겠다.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게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정의역을 이제 구해줘야 돼. 요거대로. 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래요.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아니야. 마이너스 1이 여기가 아니지. 미안합니다. x가 마이너스 1인 여기 중간에 여기는 지워야 돼. y축은 여기 빨간색처럼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y축 그려주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여기에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괜찮습니까? 나머지는 없는 거야. 이렇게 점선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랑 여기 사이 그래프 이렇게만 남아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요 그래프에서 치역을 구하시오. 치역은 함수값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몇입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9가 되고 3 마이너스 1,2가 되고 여기는 2,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즉 함수값이 여기 사이에 있는 거죠. 괜찮아요? 함수값의 범위가 f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더라.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이거는 이걸 치역이라고 생각해요. y 값의 범위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니까 치역은 마이너스 1에서 조금 더 이제 형태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이제 그래프가 먼저고 정의역을 적용하는 게 우선이다. 나중이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만 요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자, 다음에 필수 5번으로 가봅시다. 이제는 우리가 요걸 식을 보고서 그래프 그리는 건 좀 해봤어. 이제는 반대로 해보자는 거지. 자, 반대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자, 그러면은 얘는 요걸 보고서 그래프를 보고서 정의역이랑 치역을 반대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치? 자,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됩니까?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할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 다음에 치역은 여기가 1인데 여기가 1인데 y는 1보다 작을 것이다. 괜찮아요? 그치? 이런 모양이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그래프에서 아까 전에 했듯이 우리가 그래프 모양을 보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면은 x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루트 안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는 y는 루트 x 플러스 2인데 여기에다 몇 배를 했는지 모르니까 a 배 이렇게 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y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니까 1보다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치? 그러니까 루트 값이 여기가 0보다 크다 해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 1보다 작게 되면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a 값을 구하러 가면 되겠죠? a 값은 뭘로 구하냐? 나머지 한 점, 여기가 정확히 점을 찍어주면은 0,-1이 되잖아요. 괜찮습니까? 0,-1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은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루트 0 대입하면은 2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즉 루트 2a는 2가 되어서 a가 2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식은 y는 여기에 마이너스 루트 공간이 없었네. 마이너스 루트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그리고 얘를 다시 한번 쭉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4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서 a가 2, b가 4, C가 1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 치역 같은 거는 정의역, 치역을 보고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냐 안 붙냐 이런 걸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데 여기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y가 루트 x다 그러면 정의역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치역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뭐 y 쪽이 크거나 x나 y 쪽이 크거나 같은 게 일반적이야. 그러니까 양수일 때. 근데 이렇게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약간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런 부분 조금 주의해 주시고 자, 하나만 해봅시다. 664번 하나만 한번 해봅시다. 다 했나요? 자, 한번 봅시다. 664번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정의역부터 구하면 x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치? 다음에 치역은 y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할 것이에요.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부터 보면은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루트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대부분 식에서 볼 수 있었잖아. 그치?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뭔가 이상하죠. 루트 안의 값은 항상 0보다 커야 됐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y식을 쓸 때 여기 루트 안에 x-4가 들어가는데 여기 a가 음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다. 그래야 음수 곱하기 x-4가 0보다 크다. 음수 곱하기 x-4가 0보다 크다 해서 음수로 나눠서 이런 식이 될 테니까요. 괜찮습니까? a가 이렇게 곱해지는 숫자가 음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y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 뒤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a 값을 구하는 게 뭔가 시기에 점이 하나가 더 필요한데 여기 점이 0,1이 더 필요하죠. 0,1 대입해주면 1은 루트 여기다 집어넣어 주니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루트 마이너스 4a가 2고 즉 마이너스 4a가 4 이렇게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 되겠죠. a가 마이너스 1은 아까 a가 음수라고 이야기한 거랑 정확히 맞아 떨어지네요.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이렇게 되겠다. y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서 a는 1, b는 4, c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되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해주면 답은 4하고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자, 6번은 패스할게요. 사실 6번이 좀 중요한 내용이기는 한데, 요거는 지금 저 개념만 하다 보니까, 뭐 다음, 2학기 때 내신할 때 열심히 하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7번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유리함수 쭉 하면 마지막에 했던 게 유리함수의 역함수였죠. 그치? 그런데 이제는 무리함수의 역함수도 한번 구해보자 이거예요. 루트 4x-2 플러스 1의 역함수를 구해라. 자, 근데 우리가 역함수 배울 때 조금 중요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역함수 자체에서는 그렇게 잠깐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실전에서 역함수의 이론이 실전에서 쓰이는 게 이런 경우예요. 자, 역함수의 요거 역함수 단어에서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역함수의 정의역은 정의역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원래 함수의 뭐랑 같을까요? 역함수는 우리가 그 집합으로 이렇게 함수 얘기할 때 이렇게 가는 게 함수였고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게 역함수였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치? 그러면 요 x를 뭐라 그랬어? 정의역, y가 공역, 치역 이렇게 불렀죠. 괜찮아? 그러니까 역함수는 원래 함수의 공역 또는 치역이 새로운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역함수의 정의역은 원래 함수의 뭐랑 같다? 원래 함수의 정의역과 같다. 그러면 반대로 역함수의 치역은 원래 함수의 잠깐만 반대로 썼구만. 다시 내가 여기 잘못 썼어요. 미안합니다. 원래 함수의 치역과 같다. 치역이 사실상 공역과 똑같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게 어디에 있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공역과 치역이 같다. 이런 말 어디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1대1 대응할 때. 그쵸? 1대1 대응이 역함수 존재 조건이었죠. 그치? 그래서 치역이 사실상 공역과 같더라.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래 함수의 치역은 역함수의 치역은 원래 함수의 정의역과 같더라. 이거는 한번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역함수 할 때는 잠깐 넘겼던 건데 이게 실전에서 쓰이는 게 이게 무리함수의 역함수일 때 좀 쓰입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 어떻게 구하냐? y는 x의 대칭이었고 그러니까 x랑 y의 위치를 바꾸면 될 거예요. 괜찮아요? 역함수 f 인버스 이렇게 해주면 x랑 y의 위치를 바꿉니다. x는 루트 4y-2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식을 쓰기 전에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랑 치역부터 한번 구하고 갑시다. 자, 원래 함수의 정의역 어떻게 됩니까? 원래 함수의 정의역은 4x-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괜찮나요? 원래 함수의 치역은 y가 1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괜찮나요? 그치?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좀 정리를 해줍시다. 이 식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이 루트만 남겨줘야 되니까 반 1을 넘겨줍니다. 4y-2 이렇게.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러면 x-1의 제곱이 4y-2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반대편으로 넘겨주고 아이고 왜 플러스가 되냐? 오케이. 이렇게 되고 요게 4y 이렇게 되니까 y는 4분의 1의 x-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그러니까 이게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어떤 모양이에요? 2차 함수 모양이더라 이겁니다. 근데 2차 함수 여러분 아까 무리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겨먹었지, 그치?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2차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얘를 y는 x에 뒤집으면 이렇게 남을까요? 안 남겠지? 모양이 다르잖아. 딱 봐도 뒤집는다고 한들. 괜찮아요? 그래서 요게 필요한 거다. 정의역이랑 치역이 바뀌는 겁니다.
자, 여기 함수의 여기 정의역, 역함수의 정의역은 원래 함수의 치역이라 그랬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어서 여기에 정의역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원래 함수의 치역이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 역함수의 치역은 원래 함수의 정의역인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얘 그래프를 그냥 그러면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1,2분의 1에 해당하고 그래프가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런 게 되겠죠? 괜찮아요? 근데 정의역이 x는 1보다 크다 그랬어요. 이렇게 정확히 2차 함수의 꼭지점 반으로 갈라서 한쪽만 고른 거야. 1보다 큰 거니까 이쪽만. 나머지는 필요가 없는 거고요. 없어지는 거고. 괜찮아요? 그래서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뭐다? 2차 함수의 절반이다.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해 주세요.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의 절반이다. 꼭지점을 기준으로 딱 한 부분만 잘라서 내준 절반입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식을 쓸 때 정의역까지 이렇게 표하면서 이렇게 써줘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이것만 알아주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한번 670번 한 번만 해봅시다. 그러니까 670번은 얘를 2차 함수를 이런 모양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역함수로 바꿔서 무리함수로 만드는 거겠죠? 지금 해왔던 거에 반대 방향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0이니까 얘를 이제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x 마이너스 4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바꾸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 그래프를 그려면 꼭지점이 4, 마이너스 6에 있는 이런 그래프일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x가 4보다 작다고 하니까 여기는 자르고 점선으로 놔두고 우리가 하는 건 이 2차 함수의 절반만이 될 것이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정의역은 당연히 방금 위에 문제에서 준 것처럼 x는 4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고 치역은 어떻게 되죠? 치역은 y가 마이너스 6보다 더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치역은 y는 마이너스 6보다 더 크거나 같을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2차 함수 얘기가 좀 필요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역함수를 취해 봅시다. 역함수를 취하는 방법은 x랑 y의 위치를 바꾸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서 한번 위치를 바꿔볼게요. 그러면 x는 y-4의 제곱 마이너스 6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구하고 싶으면 제곱만 남겨두고 한쪽으로 넘겨줘야 돼. x 플러스 6은 y-4의 제곱입니다. 괜찮을까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루트를 취해 줍시다. 루트를 취해 주는데 그러면 어떤 식이 되느냐? 루트 x 플러스 6은 y-4의 절대값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왜 여기다 우리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a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 a 이거 기억나요? 그치? 이런 모양이 될 거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역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살펴보자 할 텐데 역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은 이거 잘 안 나온다. 잠깐만요. 역함수의 정의역은 뭐랑 같다고요? 원래 함수의 치역과 같다고.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6, y랑 x랑 바꾼 거예요. 괜찮아? 그치? 그런 다음에 역함수의 치역은 원래 함수의 정의역과 같더라. 그래서 y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치? 여기 내용에서 얘네들을 서로 뒤바꿔 온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y가 4보다 작다 이겁니다. 괜찮아? 그러면 y-4의 절대값인데 y가 4보다 작으면 y-4는 음수가 되겠죠. 괜찮아? 음수의 절대값은 항상 어떻게 되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죠. 괜찮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식이 될 것이다. x 플러스 6의 루트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y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y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6 그래서 끝까지 넘겨주면 y는 4 플러스 그냥 루트 먼저 쓰자.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6 플러스 4 이런 식이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역함수의 정의역이랑 치역은 원래 함수의 치역이랑 정의역을 뒤집어서 가져온 거다. 괜찮아요? 이것만 알아주셔도 여러분이 잘하는 거다. 사실 그리고 이게 꽤 중요한 게 이 합성함수에서도 이 얘기가 자주 합성함수, 역함수 원래 단원에서 이야기하던 게 지금 왜 이걸 배웠냐? 합성함수랑 역함수를 왜 배웠냐 하고 묻는다면은 이런 거 써먹으려고 배운 거예요. 괜찮습니까? 오케이.